결국 그 습관 때문에 한두 번의 손실에서 내 계좌가 꽝통을 차게 되는 거고, 하는 게 트레이딩의 모든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최악의 상황은 무조건 막아주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절기라서 코가 많이 잠겨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비염 때문에 좀 목소리가 잠겨 있는데. 몸 건강해야 거래도 계속 하고 그럴 텐데. 그렇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할 때 건강한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심리? 건강한 심리는 건강한 육체에서 온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말로 떠드는 것보다 나가서 파이팅 있게 한번 뛰고 그게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그렇죠. 내년부터 빡세게 운동하실 거잖아요. 맞아. 내년부터는 진짜 걱정돼. 옷이 다 작아질까봐. 걱정이 많으시네요. 이거 진짜 꽉 차서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티셔츠가. 괜한 걱정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거래하실 때 네. 목표 수익이나 뭐 손절 포인트 같은 거 세우시나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울 때 목표 수익이랑 이제 손실 제한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거든. 손절 계획 같은 거는 워낙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수익 목표는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거야. 생각해보면 수익은 많을수록 좋은 건데 굳이 계획을 세워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야. 근데 목표 수익은 버는 돈을 제한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확실한 수익을 실현하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 예를 들자면 이제 목표 수익을 세우는 거는 회사 들어갈 때 연봉이나 급여를 얼마 받을지 정하고 들어가는 거. 당연히 많이 받을수록 좋지만 반대로 급여도 정하지 않고 회사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했는데 말도 안 되게 적은 돈을 받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투자 계획을 세울 때도 손실 제한과 더불어서 이제 목표 수익을 정하는 게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봐야지. 잃거나 벌 확률이 50대 50일 경우에 보통 기대 수익의 폭이 손실 위험의 폭보다 커야 괜찮은 투자 계획인 거지.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이 100만 원인데 손실 위험도 100만 원이면 투자하는 게 바보잖아. 거래할 때마다 뭐 수수료, 세금, 나의 노력, 시간 모두 쓰이는 건데 처음에 투자할 땐 나도 목표 수익이 딱히 왜 잡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 팔아야 할지 감도 안 오고 괜히 팔고 나면은 더 갈까봐 못 팔고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다가 주가가 다시 본절 오고 막 손실 보고 그랬었어. 그래서 계속 깨지다 보니까 나름의 적당한 목표나 주가나 기대 수익을 정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계획대로 사고 팔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계좌가 불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럼 최근에 거래에서도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 어떤 기준? 그런 게 있을까요?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2만 9천 원의 이전 고점을 일단 목표가를 세우고 하이닉스의 HBM 이슈 때문에 뭐 엔비디아 실적이랑 맞물려서 목표가를 그렇게 설정했던 적도 있고 뭐 저항선이나 지지저항으로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니라면 보통 이동평균선을 많이 활용하지. 신고가 거래할 때 5일선을 이탈하면은 익절하겠다. 달리는 말에 올라탔을 때 추세 전략인데 그건 이제 뭐 개인마다 다르지. 21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짧은 호흡은 뭐 5일선, 뭐 11선, 더 짧은 사람들 3일선을 설정해놓고 기준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럼 대표님은 왜 5일선으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다 종목마다 달라. 우리가 재료를 레이팅한 나라잖아, 크기를. 그랬을 때 재료의 크기가 크면은 조금 더 5일선에 적합한 것 같고 혹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거다. 단순 하루짜리 재료가 아니다. 긴 재료는 오히려 21선 막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맞고 21선, 뭐 11선 요 정도? 근데 진짜 뭐 하루짜리다 라고 하면은 3일선, 5일선? 이런 식으로 거래하시는 분도 많지. 짧은 호흡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종목을 매수했을 땐 일단 목표 수익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건가요? 내가 계획한 거래 기간 안에서는 그렇지. 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고려해야 할 게 수익 손실과 더불어서 거래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야. 시드 다 털어서 막 손에 주식 꼭 붙들고 목표 수익까지 백날 첫날 기다려도 결국 수익 구간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다고 내가 정해놓은 손절선까지 떨어지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럴 땐 정말 애매하지. 최근에 우리 팀 준호도 YG 거래하면서 분명히 평균 매수 단가보다 주가가 올라와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거든. 물론 시나리오대로 끝까지 이행해보겠다는 판단도 중요하지만 거래 기간이 3달이 넘어가다 보니까 웬만한 수익으로는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팔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정할 때 기간을 안 정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자꾸 뭐 준호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쓰릴 텐데 처음 YG 시나리오는 8월 8일 블랙핑크 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재계약 발표 뉴스가 날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진입한 근거였잖아. 그러면 그 시점이 거래 기간이 되는 거지. 이벤트의 날짜. 거기에 준호가 측정한 기대 수익이 있을 거고. 근데 처음 계획한 기간 내에 목표 수익에 도달하지 못했으면은 상황을 판단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일단 처음 계획한 기간 내에 기대한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나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 분명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평균 매수 단가보다 이 구간에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절반 이상을 실현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지. 아니면 전량 수익 실현하고 거래 기간 대비 더 큰 수익을 줄 확률이 높은 산업이나 종목을 다시 찾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계획한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손실 구간에 있다 해도 대응은 비슷할 거야. 부분 손절이나 뭐 전량 손절을 하고 매매를 복귀해보면서 다음 거래를 또 준비하는 거지. 그러면 보통 청산 시점이나 보유 기간을 어떻게 정하시나요? 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미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래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재료의 크기나 관련 이슈들의 시점을 고려해서 거래 기간을 좀 정하는 게 보통인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성장주들의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는 장세에서는 명확하게 실적에 받쳐주는 기업들이 그나마 트레이딩할 기회를 좀 주거든. 그러면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트레이딩을 계획해 볼 수도 있는 거지. 기업을 분석하고 거래 기간을 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산업의 동향 그리고 이슈 이런 것들을 레이팅해서 판단하고, 이후에 진입 청산 시점을 정할 때는 이동 평균선과 뭐 차트의 지지 저항을 보고 들어가는 편이야. 차트의 모양만 맹신하고 사고 파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가 세운 근거로 방향성이 정해지고 목표 수익이나 거래 기간도 정해지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느 구간에서 서로 약속된 플레이를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게 조금 좋거든. 그래서 보통 주가가 눌리다가도 이제 이동평균선 근처 혹은 지지선 근처에서는 매수 참여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저항선이나 이평선 근처에서 차익 실현 매도세가 강해질 때가 많거든. 그래서 진입 청산 구간은 그런 식으로 보통 정하는 편이지. 지금 DX 결의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예상하신 기간, 뭐 중요한 시기 이런 게 있을까요? 실제로 MSCI 편입 이슈 11월 30일 그리고 내년 1월 코스피 이전 들어가는 시점, 그 시점까지 계속 거래를 원래 할 생각이었거든. 기간은 일단 내년 1월 말까지, 그 정도까지가 아마 측정 시기가 아닐까. 거래 기간이나 목표 수익의 중요성을 알 것 같아요. 근데 손절선의 경우 내가 정한 손절선을 건드려서 포지션 청산했더니 막상 내가 팔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경우에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손절선이나 손절 기간을 정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손절하는 거는 원래 그런 거 같고, 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평선이나 뭐 지지저항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무언의 약속 구간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면 너가 잡은 손절 기준이 다른 시장 참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거지. 그 특정 구간에서 이제 참여자들이 전부 다 손절하면 매도세가 강해져서 주가가 더 빠지는 경우도 덜어 있고, 근데 손절 후 반등하는 주가가 배 아파서 손절선을 정하지 않고 거래하는 게 습관이 된다는 거는, 비유하자면은 사고 안 날 확률이 훨씬 더 크니까 자동차 보험 안 들고 운전하겠다는 거거든. 결국 그 습관 때문에 한두 번의 손실에서 내 계좌가 꽝통을 차게 되는 거고, 타이트하게 손절하는 게 트레이딩의 모든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최악의 상황은 무조건 막아주는 것 같다. 그래서 몇 번 최악을 겪고 나면은 알아서 손절선을 타이트하게 정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려운 문제지. 그래서 답이 없다 그러잖아. 반도체 마스터 명은. 아, 반도체 봤어. 명확하게 손절선 잡는 게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거래 기간을 생각해 보자고. 데이 트레이딩이나 주간 단위의 스윙으로 거래하는 거라면 손실 구간도 타이트하게 잡고 거래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수익률이 뭐 1%, 2%로 작더라도 비중을 좀 세게 태워서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단기 트레이딩의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위험 구간을 좁게 가져가는 게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이겠지. 반대로 긴 시계열로 이제 모아가는 거래를 계획한다면 단기적인 주가의 파동에 이제 휩쓸려서 자칫 이제 불필요한 손절이 나갔거나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이제 손실 구간을 여유 있게 조금 잡는 게 좋을 거고, 여기서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당연히 분할로 매수하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비중으로만 거래하는 거겠지. 그래서 손절선을 잡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보자면, 하방 압력이 이제 좀 강한 장세에서 나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저점보다 두 번째로 낮은 저점을 손절선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하방 압력이 강할 경우에는 주가가 1차 저점에 가까워지다 보면 참여자들이 공포심리가 커져서 추가적인 매도세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낮은 2차 저점까지 주가가 떨어지고, 그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1차 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정배열인 상황에서 상승 추세에 베팅하는 경우라면 5일선과 11선 중에서 손절 시점을 5일선으로 잡는 거지.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5일선을 터치하면은 관성이 붙어서 11선까지 터치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얼만큼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키면서 덜 잃을 수 있느냐를 생각하다 보면은 각자 거래 스타일 안에서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손절 구간을 설정하는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 이별 같은 거지. 최근 이별이 언제시죠? 기억이 안 나네 진짜. 진짜로 기억이 안 난다. 제가 괜한 질문에도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좋은 가보겠습니다. 이별은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